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180석) 국회 과반이상을 차지하면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제1당을 넘어서 150석이 넘는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정당, 그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예, 이 사전 투표를 1,100만 명 넘게 해서요, 역대 최고치인 26.7%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유권자의 4분의 3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총선 마지막 일요일 유세였습니다. 각 당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총선 막판 최대 이슈가 된 유시민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예측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통합당은 선거가 어려울 때 보여주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길바닥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예,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희망사항입니다만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상황에 와 있다. 배정철 소장님, 네. 물론 뭐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그렇죠. 진보 뭐 대표적인 스피커 유시민 사장의 180석도 가능하다는 예측입니다만, 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면 실제로 부동층이 움직이고 보수층이 결집을 합니까? 움직이죠.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서 섣부르다는 표현이 아주 정말 적정한 또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예. 섣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섣부른 예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측인데, 근데 왜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냐면 상당히 진보 진영에 영향력을 주는 인물의 발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동안도 많은 사안에 대해서 또 현안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예. 이것 자체가 여야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전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최근에 뭐 여론조사의 판세를 종합해 본다든지 또는 희망적인 의석수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열린민주당까지 포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안심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나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건가? 그럼 내가 굳이 투표소에 15일 갈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야당 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나 뒤지고 있었어? 이게 보수정당에서는 또 부메랑 현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주목을 할 부분은 사전투표율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대구, 경북, 또 부울경, 지역이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영향이 꽤 있을 것이다. 어쨌든 논란이 좀 커지면서 오늘 곧바로 여당 내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당원 동지와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거듭 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 화면 같이 보실까요? 오늘 뭐 비판 일색이었어요. 여당 내부에서는. 누가 국민 뜻 안다고 함부로 말하나. 여기서 게다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의석수 호언하는 사람의 저의를 의심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보다 앞서서 사실 이 낙관론을 먼저 이야기한 게 이해찬 대표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먼저 우리 이제 과반 정당 충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어요. 자, 거기에 받아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몇 개 더 보태서 180석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게 여론 자체가 보면 저도 오랫동안 선거를 봐왔지만요. 참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어떤 이 표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선거 때 제가 기억나는 게 20대 총선 때 아시겠지만 당시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170석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4년 전에. 네, 결과는 어땠습니까? 122석 했습니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요. 새누리당 지지도가 거의 40% 육박했어요. 예. 당시 민주당 지지도가 지금 20% 조금 넘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히 뒤바뀐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180석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주 이 기시감이 있는 것인데 당시에 김무성 대표와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기시감이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 어떤 뜻을요, 이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건 어떤 면에서 국민들의 어떤 면에서는 선택 자체를 오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지금 위원장이나 양정철 원장이 저렇게 화급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선거란 게 이게 우리나라 선거가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한 표만 많아도 선거가 다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참 우리가 아시겠지만 20대 총선에서 3% 이내에 결정된 건 37개입니다. 네. 자, 전부 다 26표 차로 이기는데 왔다 갔다 한 데도 있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누구 하나 많이 조금만 많이 나와도 선거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구, 경북, 지난해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산점이 낮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수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호남 숫자가 그 이쪽이 배가 됩니다. 부산, 경남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저런 것 자체가 저는 보수층들을 상당히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글쎄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민주당 관계자도 그렇고요. 다음 그래픽을 볼까요? 진중권 전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바짝 긴장했다가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다. 장혜철 변호사님. 곳곳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경계하는 진중권 전 교수 비롯해서 열린민주당 쪽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진중권 교수 전 교수와는 결이 다릅니다. 사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의석수 후원 장담하는 사람 저희를 의심해봐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손혜원 의원은 뭐라 말했느냐? 양정철 많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양정철 원장을 비판하는 것이고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편드는 거잖아요. 이유를 조금 분석해드리자면 이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비등비등하다고 볼 때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위주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 분석처럼 압승이다, 180석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여당을 지지하는 범여권 지지층이 어차피 이긴 선거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에게 내 표를 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표, 범여권의 표가 상당수 열린민주당 쪽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결국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또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범여권이 이기고 있으니 그럼 이왕 줄 표 우리에게도 좀 나눠주세요라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양정철 원장이나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민주당 인사들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많이 받아야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입장과는 다른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 범여권 인사라고는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 또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보다는 아마 내재적으로는 제가 추측하건대 열린민주당 친조국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열린민주당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압승 분위기가 굳어졌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의원도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반기고 양정철 원장을 비판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민주당 내부의 우려처럼요. 오늘 통합당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유승민 두 사람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오만이 정말 크게 달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독재가 시작됩니다.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도 180석 호언했다가 그래서 이겼다는 정당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 교수님, 그러면 180석의 의미를 봤을 때 200석은 돼야 개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 선진화법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이런 꽤 많은 일을 거의 할 수 있는 역할, 180석이 그 기준점입니다.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 여야가 합의가 없으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80석이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노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인간의 자유니까. 그러나 본인이 어쨌든 저 유튜브에 나와 저런 얘기를 하면 이게 이슈화 될 것이고, 이슈화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고민한다고 하면 저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만약에 국회 선진화법을 너무 쟁점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순간 오만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좀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쪽에 너무 힘을 실어주면 견제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어떤 불안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중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불안심리 때문에 일정 부분 견제 세력을 지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결과 나온 뒤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를 며칠 앞두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승을 타고 있는 상황에 저런 말 한마디가 결국은 그 꺾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고민하신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주판단을 좀 튕겨보면 자신이 있다는 걸까요? 180석보단 적지만 오늘 이해찬 대표 다시 한번 과반 의석을 강조했습니다. 제1당을 넘어서 150석이 넘는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발목 잡기를 하는 바람에 과반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150석 그래도 오늘도 과반을 외친 이해찬 대표인데 배종준 소장님. 네. 이해찬 대표의 이 말 그리고 유시민 사장의 180석 예측을 좀 종합하면 유시민 사장이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180석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어떤 정보를 들었을 텐데 내부에서는 정말 자신감이 민주당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다 계산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몇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높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일정 이상 되면은 적어도 이 정도 의석은 가져갔다. 물론 모든 선거가 그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 바로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높은 정당 지지율이 유지됐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지역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바로 텃밭인 호남을 석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 또 하나는 희망. 또 수도권 강세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항상 고민이었던 것이 4년 전에 20대 총선에서 기억납니다. 정당 득표 3위를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비례 전문 정당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몇몇 의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이번에는 150석 이상 더불어시민당까지 합하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뭡니까? 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표가 적어도 반 이상 3분의 2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 자체 발언이 상당히 보수 유권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샤이 보수와 중도층이거든요. 자극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현정 의원님, 그러면 지금 뭐 180석, 150석은 정말 민주당의 바람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대략 140석 민주당, 뭐 130석 미래통합당, 뭐 이렇게까지는 당내 싱크탱크들이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가 보면 결국 이제 양당 구도가 확고하게 뿌리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 변수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소선거구자에서 치르는 선거를 보면 제3의 변수가 없으면 그 중도층들이 양쪽에서 서로 비슷한 포션으로 이제 나눠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조금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조금 더 누가 덜 하느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스윙 보터들이 이제 대략 한 5%, 10%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스윙 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 30석 정도가 20대 총선 때 결국 3% 이내에서 다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 어떤 당락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쪽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선거 막판에 왜 어떤 면에서 바람이 중요한가라면 실제 누가 적극적으로 더 투표를 할 거 나올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야당 심판론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투표 성향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이 되면 내가 좋다 이런 거보다는 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더 나옵니다. 사실은. 증오와 분노를 가진 분들이 이제 주로 투표장에 더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각 당들이 막판에 보면 상대당에 대한 증오와 분노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전략 측면에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어떤 자리의 논쟁, 이거 자체가 보면 결국 막판에 상당한 어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에 읍소 전략, 이게 선거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거와 달리 지금 뭐 너무 잘 된다고 이렇게 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적절한 선거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예측 논란, 오늘 여당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여러 경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총선 얘기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